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내서 읽는 한국어. 오늘은 서울 이야기 마포 돼지갈비 골목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은 밑에 그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해 두겠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어디에서 제가 받았냐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서울형 성인 문해교육 교재 술술 이야기 읽기 전자 파일 배포라는 곳에서 제가 제목이 있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글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가 있고 옛날 이야기가 있고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중에서 서울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서울 이야기는 원래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교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한국인 중에서 한글을 잘 못 읽는 분들이 그 사용하는 이 파일이지만 내용이 그 외국인 용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서울의 음식 골목 중에서 저는 이제 마포 돼지갈비 골목이라는 걸 오늘 읽어볼 거예요. 자, 마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마포 아시나요? 자, 서울 서쪽에 있습니다. 서울 서쪽에 마포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면 돼지갈비를 파는 돼지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자, 요런 파일이에요. 전자 파일에 있습니다. 맛있겠죠? 네. 마포 돼지갈비 골목. 자, 발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개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티읕 받침이랑 이가 있을 때는요. 티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치라고 읽어주세요. 이건 이제 규칙인데요. 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이라고 읽어주세요. 다시 붙이는 붙이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4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기역 받침이랑 히읗 발음이 만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크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익숙하지, 익숙하지 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그다음 8페이지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히읗과 디귿이 만났을 때는 트가 됩니다. 그래서 많다, 많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페이지 붙이는, 붙이는 4페이지 익숙하지, 익숙하지 많다, 많다. 네. 그런데 이 8페이지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받침 세 가지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천천히 읽으면 여러분이 발음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돼지갈비라고 하면 마포를 떠올릴 만큼 마포는 돼지갈비로 잘 알려져 있다. 마포에서 돼지갈비 요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포에 가면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원조 돼지갈비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돼지갈비 음식점들이 음식점 이름을 마포갈비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다. 마포에서 최한채라는 사람이 돼지갈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1954년에 서울 마포에 작은 술집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런 술집을 대포집이라고 했다. 대포는
술을 담는 큰 잔을 말한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잔에 담아 먹는 술은 막걸리였고, 막걸리를 마시는 술집을 대포집이라고 했다. 지금은 삼겹살이나 돼지갈비처럼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음식점이 흔하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소고기만 구워서 먹었고, 돼지고기는 삶거나 찜을 해서 먹었다. 최한채 씨는 값이 비싸서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 값이 싼 돼지고기를 구워서 팔았다. 돼지고기의 목 부위는 소금만 뿌려서 맛을 내고, 앞다리 부위는 양념해서 맛을 냈다. 소금만 뿌려 구운 돼지고기는 소금구이, 양념을 해서 구운 돼지고기는 양념돼지고기라고 한다. 1970년대 전에는 양념한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포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술안주로 양념을 한 돼지갈비를 팔았다. 그 당시 마포에는 고기 음식점보다 술집이 많이 모여 있었다. 1974년 이후에 서울시가 마포에 있는 술집들을 없애면서 마포에는 돼지갈비를 파는 음식점들이 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막걸리를 마시러 마포에 가는 게 아니라 돼지갈비를 먹으러 마포에 간다. 저녁이 되면 마포 돼지갈비 골목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각종 모임을 위해 돼지갈비 음식점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마포의 돼지갈비 음식점은 값이 싼 막걸리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좁고 낡은 골목 안에 있다. 오래된 돼지갈비 음식점 골목에 가면 서울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돼지갈비는 간장과 단맛을 내는 과일 등으로 양념을 한다. 고기 맛이 달콤해서 돼지갈비는 여성들이나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돼지갈비는 양념을 했기 때문에 구울 때 고기가 타기 쉽다. 그래서 돼지갈비를 구울 때는 자주 뒤집어야 한다. 돼지갈비와 소금구이는 얇게 썬 파와 고추장, 마늘, 김치, 상추 등과 함께 먹는다. 요즘은 손님이 직접 반찬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아서 좋아하는 반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아까 발음 확인했던 것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조금 높여볼 거예요. 자, 그럼 좀 자연스럽게 문장 단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갈비라고 하면 마포를 떠올릴 만큼 마포는 돼지갈비로 잘 알려져 있다. 마포에서 돼지갈비 요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포에 가면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원조 돼지갈비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돼지갈비 음식점들이 음식점 이름을 마포갈비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다. 마포에서 최한채라는 사람이 돼지갈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1954년에 서울 마포에 작은 술집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런 술집을 대포집이라고 했다. 대포는 술을 담는 큰 잔을 말한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잔에 담아 먹는 술은 막걸리였고 막걸리를 마시는 술집을 대포집이라고 했다. 지금은 삼겹살이나 돼지갈비처럼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음식점이 흔하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소고기만 구워서 먹었고 돼지고기는 삶거나 찜을 해서 먹었다. 최한채 씨는 값이 비싸서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 값이 싼 돼지고기를 구워서 팔았다. 돼지고기의 목 부위는 소금만 뿌려서 맛을 내고 앞다리 부위는 양념해서 맛을 냈다. 소금만 뿌려 구운 돼지고기는 소금구이, 양념을 해서 구운 돼지고기는 양념 돼지고기라고 한다. 1970년대 전에는 양념한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포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술안주로 양념을 한 돼지갈비를 팔았다. 그 당시 마포에는 고기 음식점보다 술집이 많이 모여 있었다. 1974년 이후에 서울시가 마포에 있는 술집들을 없애면서 마포에는 돼지갈비를 파는 음식점들이 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막걸리를 마시러 마포에 가는 게 아니라 돼지갈비를 먹으러 마포에 간다. 저녁이 되면 마포 돼지갈비 골목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각종 모임을 위해 돼지갈비 음식점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마포의 돼지갈비 음식점은 값이 싼 막걸리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좁고 낡은 골목 안에 있다. 오래된 돼지갈비 음식점 골목에 가면 서울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돼지갈비는 간장과 단맛을 내는 과일 등으로 양념을 한다. 고기 맛이 달콤해서 돼지갈비는 여성들이나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돼지갈비는 양념을 했기 때문에 구울 때 고기가 타기 쉽다. 그래서 돼지갈비를 구울 때는 자주 뒤집어야 한다. 돼지갈비와 소금구이는 얇게 썬 파와 고추장, 마늘, 김치, 상추 등과 함께 먹는다. 요즘은 손님이 직접 반찬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아서 좋아하는 반찬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링크가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포 돼지갈비 골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